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을 바라보고 있는 주부입니다. 사실 전 많은 분들이 부럽다고 말하는 의사 와이프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편하게 아이 보고 살림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며 말하기도 하지만 제 속은 그동안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답니다. 제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네요. 저와 남편은 대학 시절 만났고 연애를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했어요. 부랴부랴 식장을 잡고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는데 남편네 집 시댁은 그야말로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살 정도로 가난한 집이어서 결혼에 도움을 주지 못하셨고 거의 전 비용을 저희 집에서 다 대주셨죠. 남편은 그런 저희 집에 고마워했지만 시댁에서는 오히려 의사 사이 데리고 가려면 이것보다 더 해와야 되는 거 아니냐며 못마땅해 하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 걸 듣고서는 저희 집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 반대를 했었는데 남편이 정말 몇 날 며칠을 집 앞에 찾아와 빌고 또 빌어 겨우 결혼을 했죠.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이 그런 거지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초반만 하더라도 매일 집에 와서 임신에 퉁퉁 부은 제 발을 주물러 주기도 했죠. 당신 집에만 있는 거 힘들지 않아? 친구들이랑 밖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 내가 계속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나도 일 때문에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저번에 배 뭉친다고 하는 건 좀 어때? 물어보니까 막달 다가오면 그럴 수 있다곤 하는데 너무 심하면 바로 병원 가야 된대. 당신 저번에도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듣지 않았어? 괜찮아, 여보. 안 그래도 배 자꾸 뭉쳐서 병원에 전화해보니까 아마 막달 다가와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셨어. 그래도 아직 태동도 좋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야. 당신이야말로 병원 일 때문에 매번 이렇게 집에 오는 것도 힘든데 무리하면서 오는 건 아니지? 나는 걱정하지 말고 당신 건강이나 신경 써. 요새 통 쉬지도 못했잖아. 내일 쉬는 날이지? 내일은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잠 좀 푹 자. 어떻게 쉬어? 당신이랑 시간 보내야지. 이제 아이 태어나면 다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장모님은 언제 오신다고 하셨지? 이번에 오신 김에 오래 계시다 가시라고 해. 매번 나 때문에 금방 집에 가시잖아. 그러실 필요 없으니까 며칠 지내시면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같이 드라이브도 가고 그래. 난 내가 당신 곁에 못 있으니까 차라리 장모님이 와 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당신 집에 와서 엄마 계속 계시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 안 그래도 엄마 며칠 계시라고 내가 계속 말하는데도 이서방 불편하다고 가셨거든. 이번에는 좀 며칠 계시라고 해야 되겠다. 고마워, 여보. 결혼 초기에는 남편은 임신한 저를 배려도 해주고 심지어 엄마가 가끔 오셨을 때도 며칠 동안 지내시고 가실 수 있도록 먼저 미리 말을 꺼내주기도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마치 집안 기둥을 빼가는 파렴치한으로 생각했지만 남편만큼은 다정하고 따뜻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지만 살다 보니 남편도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임신을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일을 하고 있었고 정신이 없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들을 같이 확인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가정주부로서 생활을 하니 생활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의사와 결혼을 해서
다들 돈 걱정 없이 살겠다며 부러워했지만 저는 그 돈 구경 한번 해본 적이 없었죠. 오히려 매달 버는 돈은 족족 다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자라면서 필요한 돈들이 있다 보니 생활비를 말하면 남편은 항상 돈이 없다는 말만 했거든요. 남편의 월급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 것일까 물어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모두 시모에게 보내지고 있더라고요. 결국 시모께 이제는 제가 월급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시모는 크게 화를 내셨어요. 네가 그걸 왜 관리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네가 우리 아들 공부하는데 연필 한 자루라도 사줘 본 적 있니? 아니면 의대 보내려고 같이 코피 흘려가면서 밤새워 본 적이 있니? 그런 적 한 번도 없는 네가 무슨 근거로 우리 아들 월급을 관리하겠다는 거니? 내가 말했잖아. 의사 사이 데리고 가려면 김엽계는 두둑이 챙겨서 와야 하는 거라고. 우리 집 기둥 네가 다 빼먹어 가놓고서는 무슨 월급까지 줘? 어머님, 그래도 저희 이제 부부고 남편 월급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남편도 저희 집 가장이잖아요. 아이도 태어났고 이제 들어갈 돈도 많이 있고요. 어머님께서는 저희가 따로 생활비를 드릴게요. 남편 말로는 월급 받으면 다 어머님께 보내드린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머님 생활비 드릴 테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섭섭해? 아니 이건 내 권한인데 내가 무슨 섭섭해. 헛소리 하지 말고 내가 생활비 너한테 보내주면 될 거 아니니. 뭐 얼마나 필요하길래 월급을 달라 말라 이 난리야? 너 그리고 이런 일로 우리 아들 스트레스 주기만 해봐. 안 그래도 변변치 않은 애 들어와서 심란하구먼. 애 낳으니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야? 월급은 그대로 내가 관리할 거고 너한테 내가 생활비 보내줄 테니 그걸로 생활하면 되겠네. 한 50만 원이면 되겠니? 네? 50만 원이요? 어머님, 저희 세 식구인데 어떻게 50만 원으로 생활을 해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월급 잘 관리할게요.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모를까. 지금 아이도 어리고 제가 일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남편 생활비로만 생활해야 하는 상황인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남편한테 말해봤는데 어머님께 먼저 허락받아야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관리하던 거니 내가 쭉 관리해야지. 너한테 얼마를 주건 그건 내 마음 아니니? 네 남편도 그렇게 말하잖아. 나한테 허락받아야 하는 거라고. 걔도 그렇게 말하는 걸 너는 어디다 대고 당당하게 요구질이야? 됐으니까 내가 너 생활비 보태줄 테니까 앞으로 월급 달란 말 꺼내지도 마라. 시모는 지금껏 월급 관리를 자신이 해왔는데 왜 월급 관리를 저희 부부가 해야 하냐며 오히려 화를 내셨어요. 그 와중에 생활비로 50만 원 주겠다고 하셔서 정말 어이가 없었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남편은 난감해하더니 시모와 통화를 하는 듯 했어요. 그러고서는 곧 시모가 100만 원 생활비를 주기로 했다면서 이 정도면 넉넉하지 않냐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했죠.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시모가 준 카드로 자기가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있었고 그러니 자신은 생활비가 50이든 100이든 상관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결국 전 100만 원의 생활비를 받고선 아이와 생활을 꾸려 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시댁 행사는 매달 있었어요. 남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했던 시댁 식구들은 매달 저희 가족을 어떤 일이든지 불러냈고 저는 100만 원의 생활비도 끊길까 싶어 행사를 전부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함에도
남편은 점점 일이 바쁘다며 친정에 1년에 한 번도 가지 않는 날이 많아졌죠.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도저히 100만 원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극구 반대를 했죠. 여보, 나 다음 달부터 여기 집 앞 마트에서 캐셔라도 일하려고.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머님 보내주시는 돈만으로는 생활도 너무 어렵고, 솔직히 이걸로만 생활하려면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 저축도 해놓아야 하잖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어린이집 보내고 나 일할래. 당신이 아이 4살 때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말했잖아. 이제 아이 5살이니 어린이집 보내도 될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야? 그건 당신 생각이지. 아이 생각은 아니잖아? 아이도 당신이랑 떨어져서 지내고 싶대? 아닐걸? 엄마가 옆에 있어야 아이 마음도 안정적이고 좋은 거지. 어떻게 고작 돈 때문에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할 생각을 해? 그리고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차차 생활비 올려주시겠지. 그것도 못 기다려? 좀 올리고 싶으면 당신이 집에 가서 싹싹하게 잘하고선 어머니한테 부탁이라도 해보던지. 당신이야말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은 어머님이 주신 카드로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잘 생활하고 있잖아.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당신 어머님이 할부금 다 내주시고 그거 당신 월급으로 다 내는 거잖아. 근데 나는 아이 먹고 싶다는 과자도 생활비 생각하면서 아껴야 하고 놀러 가고 싶다고 하면 몇 번은 더 참다가 한 번씩 키즈카페 가.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남들은 나 의사 와이프라서 편하게 사는 줄 아는데 누가 편하게 사는 거야? 아니, 누가 의사 와이프라고 편하게 살아? 다들 이렇게 똑같이 살아. 당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산다고. 당신은 어차피 나랑 결혼 안 했으면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월급 받는 남자랑 결혼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아마 그런 집은 더 할걸? 우리 집이야 그나마 의사 아들이니까 며느리도 그 정도 대우해 주는 거지만 월급쟁이 남자한테 시집가면 너도 그런 대우 받으면서 살 건데 의사 사모님 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영광으로 알아야지. 뭐?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해? 내가 사모님 소리 듣고 싶어서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내가 지금 돈 펑펑 쓰고 싶어서 말하는 거냐고. 생활비를 더 주던 아니면 나 밖에서 일 시작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이 참, 창피하게 왜 일한다고 난리냐고. 내가 의사인데 와이프 별 볼 일 없는 일 한다고 하면 다들 손가락질이나 할 텐데 어떻게 남편 얼굴에 먹칠할 생각부터 하고 있는 건데?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밖에 나가서 별 볼 일 없는 일 할 거면 생활비 한 푼도 받지 말고 당신 돈으로만 생활해. 남편은 제가 일을 하겠다고 하자 절대로 안 된다면서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쪼들리는 생활을 더 이상 할 자신이 없었죠. 물가는 오르는데 생활비는 몇 년째 그대로고 아이를 위해서도 조금 더 저축하고 벌어야 할 것 같아 결국 저는 밖에서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고집을 피우니 남편은 결국 포기를 했지만 그 대신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다니라는 조건을 붙였어요. 그렇게 일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당신 고집을 어떻게 말리겠냐?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일할 생각하지 말고 한 두어 시간 떨어진 지역에서 일해야 하는 거 알지? 당신 여기 근처에서 일하다가 발각되면 정말 각오해. 엄마가 아시는 날에는 더 난리 날 테니까 알았어? 그러게 일하지 말고 주는 생활비만 알뜰하게 쓰면 되는걸.
왜 고집 피우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여기서 두어 시간 떨어진 지역에서 일하라는 거야? 나보고 거기 집이라도 구해서 살라고 하는 거야? 일 구하는 거야. 뭐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그러면 우리 주말부부라도 하라고? 여기 집이라도 처분해서 이사라도 가라고 하는 거야, 뭐야? 당신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이해 안 돼서 그러는데, 나보고 지금 주말부부를 하자는 거야? 뭔 주말 부부야? 여기서 두세 시간 출퇴근하면서 일하라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집 구하면 집값은 그것도 당신이 낼 거야? 그나마 우리 집값이 안 나가니까 생활비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건데, 뭐 거기 집 구해서 살려면 그러던가. 그 대신 거기서 구하는 집도 당신이 알아서 구하는 걸로 하고, 나는 여기서 지내야 하니까 당신이 왔다 갔다 해야 할 건 생각해야 되겠지? 근데 그러면서 살 바에는 그냥 여기서 출퇴근을 하는 게 낫지 않아? 뭐? 당신 지금 그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 두세 시간 걸리는 지역에서 일 구하면 여기서 적어도 출근 시간 훨씬 전에는 나가야 하는 건데 아이는 어떻게 등하원을 하라는 거야? 당신 지금 나보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걸 돌려서 말하는 거야? 진짜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겨우 일하겠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냐고? 뭘 내가 못 살게 군다는 건데? 당연히 아이는 당신이 봐야지. 내가 어떻게 봐? 그건 당신이 알아서 아이는 어떻게 할지 고민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애초에 당신이 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아이는 어떻게 할 거고 출퇴근은 어떻게 할 건지 다 생각하고 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거 하나 생각도 안 하고 일하겠다고 내질러 놓고서는 왜 나한테 못 살게 군다고 하는 거야? 나야말로 어이가 없네. 남편은 마치 제가 일을 안 하겠다고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듯 했어요. 두세 시간 떨어진 지역에 일을 구하면서 아이 등하원도 제가 다 해야 한다며 말했죠. 그런 조건이라면 저는 일을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상황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제가 일을 안 하기를 원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듣는다면 일하지 않고 집에서 집안일하고 육아만 하라고 하는 게 좋아 보일 순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마치 창살 없는 감옥 같았습니다. 생활비도 생활비였지만 일을 하겠다는 말을 꺼낸 이유로 전 남편이 저를 자신의 손아귀 안에서 통제하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뒤 남편은 생활비를 올려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든 자신의 말대로 듣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일을 한다는 거야? 어차피 당신 지금 일 못해.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어머니한테 가서 아양 좀 떨고 생활비 좀 올려달라고 말이라도 해보라고. 그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왜 당신 자기 고집만 피우는 건데? 아유, 정말 마음 넓은 내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게. 어머니한테는 내가 생활비에 좀 더 올려달라고 말할 테니까 일하겠다는 말 좀 그만해. 알았지? 생활비 올려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냥 여기 근처에서 일할 수 있게만 해줘. 당신 의사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 일하고 그러는 거 보면 신경 쓰인다는 거 알지만 남들 눈치 보면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냥 생활비 지금처럼 줘도 상관없으니까 나 여기 근처에서 일할게. 그러면 다 괜찮은 거잖아. 아이씨, 내가 생활비 올려준다니까.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당신, 나 의사야. 의사 와이프가 밖에서 청소하고 계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겠냐? 그리고 아이 내버려두고 일하고 다니는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그냥 당신 편하게 생활비도 올려주고 집에서 집안일만 하게 해준다잖아. 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쳐먹어?
어머니한테는 내가 잘 말할 테니까 일할 생각하지 말고 아이나 잘 봐. 남편은 끝까지 제가 일을 하겠다고 했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생활비만 올려주면 된다고 말을 했죠. 생활비가 적은 것도 문제였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해주지 않겠다는 남편의 의도가 보여 저는 너무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는 저희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매번 볼 때마다 둘째 얘기를 꺼내곤 하셨어요. 예, 우리 수환이 동기 알지? 같은 대학병원 다니는 애. 걔네는 이번에 둘째도 낳았다고 하더라. 첫째도 아들이고 둘째도 아들이라고 했던가? 걔네는 참 좋지 않겠니? 자식 둘 다 아들에 아빠 머리 닮아가지고 똑똑할 거 아니야. 에휴, 나는 얼마나 박복해서 손자복은 없나 몰라. 너네는 둘째 생각 없니? 아무리 그래도 아들은 하나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 아들 머리 물려받을 거 아니야. 어머님, 생활비도 겨우 100만 원 받는데 무슨 둘째예요? 여기서 식구 한 명 더 늘면 생활비는 배로 더 늘 텐데 어머님 그렇게 주실 수 있으세요? 안 그래도 남편한테 생활비 적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못 들으셨나 봐요. 저나 남편이나 둘째 생각 없어요. 지금 딸 하나도 제대로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인데 무슨 둘째예요? 아니 너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내내 하면서 사근사근하게 말 한 번을 안 하니? 의사랑 결혼을 했으면 시댁에 바짝 엎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넌 어찌 된 게 그걸 한 번을 안 내? 아들이 그래서 너한테 자꾸 나쁘게 대하는 거야. 네가 사근사근하게 대했으면 우리 아들이 알아서 둘째 생각도 해보고 그럴 텐데 네가 하도 독하게 구니까 아들이 그런 마음이나 생기겠니? 내가 하다 며느리 복까지 없으니 원. 에휴. 시모는 제가 사근사근하지 못해서 남편이 그러는 거라며 저를 탓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시모가 계단에서 다리를 삐끗해서 다치신 적이 있었어요. 계단에서 굴렀다는 말을 듣고선 저는 바로 시댁으로 향했죠. 하루 종일 누워서 아파하는 시모 대신에 전 집안 청소와 빨래도 싹 해놓기도 했고 시모가 드실 음식까지 다 차려놓기도 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부터 움직이시지 못하시겠다며 침대에 계속 누워 계셔서 정말 아프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살짝 다리를 삐끗해 방 깁스만 할 정도였지 생활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죠. 며칠을 내내 시댁 집안일을 하고서는 마지막 날 시모께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방에서 나오시곤 남편한테 챙겨주라며 보약을 제 손에 쥐어줬을 때 전 경악을 금치 못했죠. 바로 집으로 와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어머님, 다리 다치시고 몸살 나셔서 움직이지 못하셨던 거 아니었어? 그래서 당신 시댁에 가서 집안일도 좀 하고 밥도 좀 챙겨드리고 오라고 한 거잖아. 근데 오늘 보니까 어머님 다리도 멀쩡하시고 멀쩡히 잘 움직이시던데? 이제 괜찮아진 거야, 뭐야? 아니면 처음부터 많이 안 다치셨던 거야? 아니 그럼 왜 처음부터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처음부터 말하면 네가 잘도 거기 가서 집안일 하고 있겠다. 그리고 어머니 계단에서 굴러서 다치신 건 맞아. 근데 뭐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살짝 삐끗한 정도였고. 근데 어른이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다쳤냐가 문제가 아니라 가서 집안일도 같이 해드리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어머니가 많이 안 다쳤으면 당신 거기 안 갔겠네? 아니, 내가 가고 안 가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많이 다치신 거 아니신데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보고만 계셨다는 게 황당해서 말하는 거잖아. 거기 가서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왔어. 어머님 나 왔다고 잘 됐다고 하시면서 커튼까지 떼서 직접 손빨래 하라고 하시는데 나 그거까지 다 하고 왔다고. 이게 정말 각오하고 시키는 게 아니면 뭔데? 네가 오죽 시댁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엄마가 그러셨겠어? 그런 생각은 안 들어? 네가 애초에 시댁에 가서 잘했으면 엄마가 이참에 너 불러서 집안일 좀 시켜야 되겠다 생각이나 했겠냐고. 네가 잘 못하니까 너 오라고 부르신 거지. 하여튼 너는 되게 계산적이야. 꼭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진짜로 움직이지 못해야 가서 도와드리는 거야? 진짜 사상하고는. 며칠을 시댁에 가서 대청소를 하고 온갖 반찬들을 다 하고 왔던 저에게 오히려 남편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을 했어요. 전 저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속였다는 게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며 말했지만 남편은 제가 계산적이라고 했죠. 더군다나 남편은 시모가 계단에서 구르신 이후에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다면서 보너스로 나온 돈들을 다 시모의 휴양 여행에 보태드렸어요. 전 그 사실을 알고선 너무 황당했지만 남편은 자기가 번 돈으로 보내드리는 건데 뭐가 문제냐며 그걸 따지는 제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쯤 남편은 페이닥터로 개인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병원 쪽에서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던 남편에게 먼저 연락이 와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모는 남편의 실력을 알아주는 거라면서 그때부터는 대놓고 저를 불러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너, 네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기나 하니? 너는 남편 잘 만나서 집에서 펑펑 놀면서 집안일만 하며 살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 네 남편 이번에 개인 병원 들어간 거 알고 있지? 그거 그 병원에서 내 아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스카우트 하겠다고 하고 간 거라더라. 우리 아들이 또 직업에 자부심이 있어서 개인 병원은 잘 안 가려고 했는데 하도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알고 있니? 너 이제 더 잘해야 되겠어. 이번에 사골고 와서 네 남편 먹였니? 몸보신하는 거 잘 챙겨줘야 애가 밖에서도 힘내서 일할 거 아니니? 그리고 아들차 어제 여기 두고 갔거든? 세차 좀 해라. 네? 어머님, 이 날씨에 세차를 하라고요? 어머님, 그냥 차 맡기고 올게요. 세차 그리고 지난주에도 했는데 요새 저 팔목도 안 좋아서 손세차 못해요. 어머님, 여기 근처에 잘하는 세차장 있으니까 맡겨놓고 올게요. 어제 남편 여기서 차 두고 왔어요? 어제 일 때문에 늦는다면서 오늘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 어제 내가 집에 좀 오라고 했어. 안 그래도 몸이 좀 부실한 것 같아가지고 어제 장어랑 이것저것 해서 먹였다. 지방 기둥이 잘 먹고 튼튼해야지 아프면 되겠니? 그리고 차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세차하고 치워줘야지. 지난주에 세차했다고 이번 주는 안 하는 게 어디 있니? 발목이야 움직이면 나아지니까 아프단 핑계 대지 말고 얼른 세차 좀 하고. 세차 다 하면 저기 주방에 있는 사골 좀 고아서 가지고 가. 오늘 저 차도 안 가지고 와서 가지고 못 가요. 그럼 저 남편 차 제가 가지고 갈게요. 오늘 이것저것 가지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남편 차에 실어서 가지고 갈게요. 안 그래도 제 차도 수리도 맡겨야 하는데 며칠 남편 차 써야 되겠네요. 아니, 우리 아들 차를 네가 왜 쓰니? 네 차 써야지. 차가 없으면 그냥 가지고 버스 타야지. 어떻게 해? 사골 고운 거 혹시라도 바닥에 흘리기라도 하면 냄새 다 빼일 테고
우리 아들 출퇴근할 때 옷에서 냄새라도 배면 어쩌려고. 그냥 차 세차에 두고 내일 그럼 가지고 가.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부르시고는 이것저것 집안일을 잔뜩 시키셨어요. 남편은 바쁘단 핑계로 집에도 오지 않으면서 시댁에는 매일 찾아가 쉬기도 하고 시모를 모시고서는 외식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말 부부일까 가족일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엄마가 수술을 하시게 된 것이었어요. 전에 있었던 종양이 커져서 제거 수술을 하고 오랫동안 입원을 하시게 된 거죠. 그날 저와 남편은 엄마가 입원하신 곳으로 병문안을 갔어요. 전 너무나 걱정돼서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남편은 아주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간단한 수술이래.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은 거고 금방 끝날 거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도 어려운 수술은 아니라고 했어. 안 그래도 오면서 걱정 많았는데 주변에서도 엄마처럼 종양 제거한 사람들 꽤 있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얼마나 입원해야 하는 거야? 오래 입원해야 하는 거래? 얼마나 입원해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은 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 그나저나 그렇게 입원하면 병원비는 얼마나 나오지? 이서방, 그렇게 입원하고 나면 병원비는 얼마나 나오나? 내가 입원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안 그래도 이서방 오면 이것저것 물어볼 것도 있었는데 마침 잘 왔네. 내가 수술하기 전에 이서방이랑 상의할 것도 있고 말이야. 아, 장모님 연세가 이제 적은 편도 아니신데 보험이나 이런 건 안 들어두신 거예요? 일단 얼마가 나오든지 계산하시고 보험 청구하시면 되죠. 혹시 내실 돈이 없으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거 제가 아는 대부업체 전화번호인데 급하시면 여기 한번 전화해 보세요. 장모님, 모아둔 돈도 없어요? 그래도 나이도 있으신데 지금까지 돈 잘 모아두셨어야죠. 어쨌든 장모님 괜찮으신 것 같으니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퇴원하실 때 올게요. 남편은 엄마가 병원비며 이것저것 할 말이 있다고 하자 갑자기 대부업체 명함을 엄마 손에 쥐어주더니 모아둔 돈도 없냐면서 여기에 전화를 해보라고 말을 꺼내고서는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저보다 더 황당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던 것은 바로 엄마셨죠. 전 그날 이후 엄마의 수술 간병을 해드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했었는데 남편의 실체를 보고서는 깜짝 놀란 엄마에게 사실을 하나씩 털어놓게 된 거였어요. 엄마가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을 하시던 날 꼭 남편을 봐야 되겠다며 부탁을 하시길래 전 남편에게 잠깐만이라도 시간을 내달라고 했어요. 귀찮은 얼굴로 병원에 도착한 남편에게 엄마는 명함을 돌려주면서 통쾌하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 걱정해준 덕분에 내가 건강하게 잘 이겨냈어. 우리 딸이랑 이렇게 오붓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네. 이번에 내가 안 아팠으면 난 평생 우리 딸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을 거야. 우리 딸 평생 자라면서 힘든 일 한 번 안 하고 살았었는데 난 딸이 이렇게 야여가는 게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지. 자네 모아둔 돈은 있나? 자네네 동생 병원에서 이제 그만 나가주게. 자네가 다니는 그 병원 내 동생 병원이야.
우리 딸 생각해서 꽂아줬더니만 당장 나가주게. 네? 장모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장모님 동생 병원이라뇨? 아니, 저희 원장님은 성함이 장모님이랑 다르신데? 장모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세요? 당신 장모님 괜찮으신 거 맞아? 장모님 지금 이상한 소리 하시잖아. 의사 선생님 좀 불러와야 될 것 같은데. 장모님, 괜찮으세요? 저 사위예요. 장모님 아끼시는 이서방이요. 그래, 이서방. 내가 자네 정말 아꼈어.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나? 우리 딸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아낀 거야. 자네가 잘나서 우리 딸 결혼할 때 집이며 해줬던 거 아니고 우리 딸 시집가서 고생하지 말라고 집이며 다 해줬던 걸세. 그런데 자네 우리 딸 어떤 취급했나? 자네랑 자네 엄마 우리 딸을 그렇게 무시했어? 딸이 아등바등 사는 거 보고서는 자네가 대학병원에서 자리를 잘 못 잡는구나 싶어서 부탁을 했더니만 이따위 대접을 했던 거야? 더 이상 나도 지켜볼 수 없고 자네랑도 이제 끝이니 그렇게 알아. 알고 보니 엄마는 몇 달에 한 번씩 겨우 보는 딸이 볼 때마다 야이어가는 게 남편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다고 생각하셨던 거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병원 쪽으로 연줄이 있었던 엄마는 남편의 평판을 많이 들어 알고 있었고 아마 대학병원에서도 곧 나오게 될 거라는 걸 아시고 계셨었죠. 그걸 걱정하셨던 엄마는 병원 건물을 지어서 투자를 하시던 외삼촌에게 자리를 부탁하셨던 것이었어요. 병원 사장이긴 했지만 병원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남편은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아챈 남편과 시모는 조아지 엄마 앞에서 잘못했다며 사과를 했죠.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귀한 줄만 알고 살아와서 남의 딸 고생한다고는 생각도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께서 이렇게 저희 아들을 신경 써주신 걸 알았다면 제가 더 잘했을 텐데요. 저도 어미 되는 사람이라 내 자식 힘든 것만 생각했습니다. 사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손녀도 있는데.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다 보상하면서 살게요. 저 이혼 못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혼을 할 만큼 제가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딸도 있고 저도 와이프 없이는 못 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한테 미안할 거 없어. 사과를 하려거든 우리 딸한테 해야지. 우리 딸이 지금껏 생활비 100만 원만 받고 생활했다던데 그것도 맞아?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신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우리 딸은 사과 하나 사려고 해도 손 벌벌 떨면서 고민하며 사야 했다는 게 사실이야? 그렇게 취급해놓고서는 이제와 잘못했다고? 됐고, 그렇게 잘난 당신네들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시모와 남편 모두 잘못했다며 이혼만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저에게 이혼을 권하셨고 저 또한 더 이상 남편과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시모의 부당대우와 남편의 방관, 방임 등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했죠.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에게도 위자료를 받고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는 전 딸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와 살고 있어요. 제 일도구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면서 활기차게 지내고 있답니다. 듣기로는 남편이 병원에서 쫓겨난 후
소문이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외삼촌께서 알고 계시는 병원 연줄이 꽤 있으시다 보니 아마 시내 쪽에서는 일을 구하긴 어려울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남편은 시골로 가서 겨우 일을 구해서 하고 있다고 해요. 당연히 시모도 같이 시골로 향했다고 하는데 생활이 맞지 않는지 자주 다툰다며 간간히 남편은 재결합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전 다시는 남편과 같이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끔씩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의사인 남편이고 자식도 있고 반성을 하는데 받아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